제가 항상 자격심이 좀 많아가지고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3시간 이내는 무조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제가 이만증이 좀 있어서 물을 계속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좀 보기 싫다고 이해 좀 해주시고,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한데 제 자기의 특징은 만화처럼 그림이 많습니다. 비유가 많아서 굉장히 상식적인 끄짝은 없어요. 그래서 만화처럼 재밌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자료니까 근데 간식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 노에스큐엘 쪽부터 시작해서 그래프DB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개념이라서 특히는 들어본 그런 얘기고 이 강의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서 아주 이거 쓰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이 내용 개념을 좀 보고 가는데 저도 자료를 새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 저는 모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는 그래프DB가 왜 등장하게 되느냐, 등장 배경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랬을 때 문제는 이 그래프DB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봤더니 스펙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인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깊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IT를 전혀 안 해보신 분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해보신 분은 거기서 약간 더 들어가는데 뭐밖에 없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기 더 빠를 수도 있어서 혹시 이해가 좀 어려울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NoSQL DB들도 NoSQL 중에서 가장 RDB하고 닮아 있는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SQL이 비슷한 쿼리 문장도 있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RDB보다 뭐가 달라지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런 거에서라고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RDB하고 비교한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RDB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잘 해놓고 SQL 쿼리를 잘하는 순간에 프로그램에 많게는 60%, 90%까지 SQL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듯이 얘가 이 쿼리 단순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옛날 애플리케이션에 짤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을 단백질에 짤 수 있는 그런 쿼리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특성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프DB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거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무수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룰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 이겁니다. 남보다 좋은 것을, 남보다 많이, 남보다 싸게 만들자라는 싸움을 해온 거죠. 그래서 공장을 크게 짓고 아니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남보다 낫더라도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이런 경쟁 사회를 해왔는데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4차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아니 도대체 이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크게 달라진 게 뭐길래 4차란 말을 함부로 쓰냐?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장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절대가치가 땅이 5천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 있을 때 절대가치는 10배가 좋은데 사실이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 이거죠. 그 가치가 새롭게 탄생했다. 그게 바로 저는 상대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치. 그 상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자,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빵 자체의 절대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만약에 사막에서 낙오가 돼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는 지금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빵이 되겠죠.
그 빵이 1,000원짜리면 어떻고 5,000원짜리면 어떻고 5만원짜리 어떻겠습니까? 이 빵 자체는 이미 타임이라는 가치에서 완전히 묻혀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이 빵 자체가 처음에 먹을 때는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사먹겠죠. 근데 똑같은 빵을 10분 있다 또 팔면은 절대로 그렇지 안 산다 이거죠. 절대 가치는 똑같은데 단 5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은 절대 가치를 부족해 만든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타이밍적인 상대 가치를 찾자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TV에 보면 이런 사람 있죠. 오타쿠, 오덕쿠, 덕후라는 말 쓰잖아, 덕후. 이 덕후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 덕후, 알죠, 여러분들? 이 도라에몽이라는 이상, 인형사로 이번까지 날아가는 친구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을 찾아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제때, just in time에 표현을 주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위 말하는 스태틱한 정보보다는 다이내믹한 정보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훔쳐야 되는 거죠. 행동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객의 행동을 찾아가지고 그걸 훔치는 작업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해온 분석이 있고 또 다른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분석이 바로 뭐냐면 행동을 훔쳐서 타이밍을 잡잖아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이 철근으로 만든 타코마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가 만들어진 지가 100년도 안 됐는데 설계되기는 초속 53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초속 19m 산들바람에 이것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실제 우연하게 기사가 실제 찍은 사진이 인터넷 가면 나옵니다. 이게 철교로 만든 철교입니다. 철교가 마치 엿가락처럼 흔들리다가 급기야는 폭발을 합니다. 단 몇 분 만에. 그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냐? 자,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와인잔이 깨집니다. 이 와인잔이 깨지는 이유는 이 파장의 물리적인 힘이 깬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목소리에 있는 파장과 그라스의 파장 자체가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공진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확대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타이밍이라는 문제와 이제 비교될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기업이라는 어떤 상태를 잔잔한 연못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잔잔한 연못에 어떤 이벤트가 생깁니다. 돌이 던져진다 이거죠. 그럼 돌이 던지지만 하나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임팩트라는 영향 요소가 생기죠. 파장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특정 위치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생기면은 파장과 파장이 만나서 다시 파장이 만들어져 간섭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잔잔하던 연못에 수많은 물결들이 만들어지겠죠. 기업도 똑같다 이거죠. 자, 문제는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데 소위 말하는 어떻게 옛말로 시체말로 아다리가 되면은 이 공진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큰 중복 현상이 나서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가장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샘플이 뭐냐면 바로 바다에 가면은 파도 하나하나는 1m가 넘지 않는데 이 파도가 어떻게 겹쳐져가지고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는 게 생깁니다. 이 너울성 파도라는 게 바로 일종의 공진현상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있는 많은 리스크들이 하나하나는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공진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를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밸류체인 최적화인데 이 밸류체인 최적화에 대한 최적화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는 파이썬이나 R을 가지고 가설 증명하는 이런 분석 말고 정말 기업의 생산을 제어하는 이런 분석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딥이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 재밌는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불교를 배울 때 두 가지 불교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는 똑같은데 소승불교라는 불교와 대승불교라고 배웠죠. 소승불교는 뭡니까?
남이사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만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해탈하면 되죠. 그죠? 자기만 하면 열심히. 대승불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중생을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같은 교리인데 추구하는 바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분석은 바로 소승불교라는 거예요. 소승불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설을 하나 세워놓고 그 가설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것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뭐 핵이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대승불교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거대한 밸류체인을 만들어 놓고 그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사실이 이 영향을 받을 때 그 영향 요소가 어떤 식의 상황이 발생하느냐 어떤 그런 차원에 취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재밌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기업에 있는 자기회사 데이터, 외부에 있는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옛날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훨씬 그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 데이터 레이크에서 내가 꼭 쓰고 싶은 데이터들을 열심히 가공을 해서, 다시 말해서 전체를 융합을 해서 표본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 표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R이나 파이썬 등의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독립 변수와 통속 변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설을 증명하는, 자, 통계학과 출신들이 학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다 분석을 생각했는데 이 분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바로 소승불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가설을 내가 증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대승불교에 해당하는 분석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어떤 데이터를 가공해서 융합해서 만드는데 아까처럼 내가 작업을 할 어떤 표본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라는 정보에는 나라는 사람을 뿌리로 해서 나의 건강 정보, 나의 재무 정보, 나의 뭐 예를 들어서 경력 정보, 수많은 정보가 있고 다시 그 굴러온 가지로 가면 다시 격가지가 또 있겠죠. 나의 신용 정보도 다시 격가지가 있죠. 이런 무수한 나라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나와 너에 대한 관계, 이런 수많은 연관의 데이터를 전부 만들어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마치 여러분들 길가 가다 보면은 그 거미줄망 있죠. 거미가 팔이나 모기나 이런 잡으려고 그러면 거대한 거미줄망을 쳐놨습니다. 쳐놓고 기다렸다가 어디 묻으면은 아주 쇼트 패스를 찾아가지고 팔이가 모기를 묶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군데 빵꾸가 났다 이거죠. 그러면 못 갑니다. 사실 이런 특성 지각 작업 데이터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 한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 거미줄 망을 만들어 놓고 그 망에 해당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네트워크 DB를 이용해가지고 거미가 손상을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파리와 모기를 묶는 이런 개념의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개인화, 이건 말하면 개인화였죠. 이런 퍼스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나에 맞는 맞춤형 분석이죠. 이런 개인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밸류체인 채집화라든가 영양도 분석 대응 같은 이런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그런 걸 처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도 소승불교하는 분석이라는 것은 일전에 많이 나왔죠. 내가 대형 마트에서 기저귀 파는 위치 주변에다가 맥주를 놔뒀더니 잘 팔리더라. 시험을 발견했네. 요거는 특정한 가설을 증명하는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있는 분석은 어떤 분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KT 같은 통신회사가 전국에 있는 유선망에 있는 모든 망 하나하나 데이터를 거미줄처럼 완벽하게 구상을 해놓고 어느 전화기에서 불이 났다. 사고 생겼다. 그럴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떤 피해가 좋으냐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애플에서 짜지 않고 검색을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전혀 다른 분석입니다. 출발은 틀립니다. 대승불교를 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전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아예 다릅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석이 소승불교라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아니면 대승불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분석의 방향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이 그래프디로 사랑에 좀 빠져 있는데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어느 날
계속 코볼 프로그램으로 살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누군가에게 SQL 플러스를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3년 동안 SQL 플러스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기시해 버렸지만 제가 한번 거의 처음으로 RDB로 시작해가지고 이쪽 사업을 하고 제 평생을 저도 바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네트워크 TV를 보고 30년 전에 오라클을 만날 때의 흥분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회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 당시 89년도에 오라클이 버전 5였어요. 89년 12월에 버전 6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버전 5가 어떤 5였느냐면은 로레를 락킹 기능이 없다 보니까 OLTP에서 아예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없는 버전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RDB를 가지고 OLTP를 만들 수가 없는 버전이 89년까지였어요. 제가 90년에 시작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OLTP를 RDB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는 진짜로 푸른 짜다가 한글 오타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 행위 걸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하다가 제가 저 중요한 대면 책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앞을 안 보고 가다가 전북대 박혀 쓰러져서 119 실강에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짓 하면서 시작해서 RDB로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이 버전은 지금 요즘 뒤에 말씀드린 네오4j라는 이 거의 오라클 같은 위치에 지금 그래프 DB가 있는데 버전 6 레벨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레벨은 거의 한 8.8레벨 정도. 오라클 버전 8 써보신 분 있습니까? 요즘 다시 11, 12 쓰죠, 그죠? 8 써보셨어요? 조금 문제는 좀 있지만 그런대로 옛날 버전 7, 6는 좀 다르죠, 그죠? 레벨이 올라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라클 버전 6로도 1.5초짜리 공장에 전 세계 처음으로 RDB로 했는데 이 버전 8 정도 가지고 못하겠나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요즘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아직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전 세계에 이 그래프 DB가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막 시작이다 보니까 뜨끈뜨끈한 그런 거지만 한편 시작할 수 있는 한편은 옛날 오라클 시작할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미루고 있고 또 워크라운드를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와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뒤에다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등장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건 어디에 써야 되느냐? 가장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비율을 해가지고 이 역할을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할 때, 지금까지 최초, 옛날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뭐였습니까? 바로 가장 짧은, 물리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이게 뭐 들었죠? 트래픽 정보 들어옵니다. 트래픽 정보 들어가지고, 교통이 막히냐 안 막히냐를 감안해가지고 최저가를 주죠. 그죠? 문제는 이것만 딱 들어오더라도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 뭐 티맵 좋아하는 분도 있고, 김기사 좋아하는 분도 이런 분 있죠? 왜 좋아합니까? 잘 안 맞더라. 왜 잘안맞냐면 결국에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는 얘기죠. 교통정보를 얼마나 잘 확보했느냐 라는 문제인데, 자, 그 데이터가 많이 빵꾸가 나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안 맞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 네트워크가 매우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 줄 더 떠올려야 되죠. 우리 가상을 해봅시다. 어떤 가상을 해봤냐면, 자,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의 상태, 이게 2차선이다, 3차선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자갈길이다, 뭐 이게 도면 상태가 뭐다 이런 정보들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느냐면 2차선 이하 도로를 10% 이상 타지 않게 최저가를 주세요. 이런 나만의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교통정보가 있던 일반적으로 오는 내비게이션보다는 훨씬 더 많은 팩터가 들어있겠죠. 자, 근데 한 줄 더 뜹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라는 정보들의 데이터맵이 같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자,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많은 안쪽으로 나오도록 시뮬레이션 해달라. 이런 요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아니면은 공사를 한다든가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 공사하고 사고 난 부분을 회피하도록 그 시뮬레이션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날씨 정보와 같이 매핑을 해가지고, 자, 내가 앞으로 5시간 후에 저기 내가 가는 목적지 그 부근에
엄청난 비가 많이 와서 침수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 주변의 반경 예를 들어서 50km를 피해 가시는 걸 감안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나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결성경찰에 술 한잔 먹었습니다. 이거 불법이죠. 그걸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 한잔 먹었는데 결성경찰이 어디 있다라는 위치를 정보가 있다 하면은 저 결성경찰한테 피해가도록 체크를 해달라. 이런 정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내력에서 사시겠습니까? 옛날 내력에서 사시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런 데이터의 셈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최적화를 하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프로그램을 안 짜고 단순한 쿼리만을 가지고 쿼리만 가지고 데이터 정보만 있으면 쿼리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의 맞춤형 최적화를 하겠다. 이게 바로 그래프디다. 대충 이해되십니까?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걸 어떻게 하면 끝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거미망 있죠, 거미줄. 자, 거미줄망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고 거미가 어디가 나비나 잠자리 걸리면 순살처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해냅니다. 자,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통신 네트워크 같은 그런 비즈니스. 두 번째는 도로, 아까 내비게이션, 도로나 교통하고 아니면 물류, SCM, 이런 물류 최적화, 이런 쪽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자, 수자원 같은 데서 상수도, 하수도, 수도관, 하천, 이런 최적화, 물관리 최적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아니면은 한전같이 모든 부분에 대한민국 모든 지역마다 전부 전기가 다 나가 있죠. 이런 거 아니면 회사의 공정, 아니면은 뭐 알파고의 인공지능망, 눈에 안 보이는 망 등등 수많은 망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얘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쉽고 합리적인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노에스케일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SQL이 아니다. 자, 이 노에스케일과 또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노에스케일 얘기를 테스트 안 하고 얘가 제가 얘기를 왜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노에스케일이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키밸류라는 개념의 노에스케일이 있고 다큐멘트 베이스, 컬럼 베이스, 컬럼 패밀리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최근에 나온 이 노에스케일 DB가 바로 그래프 DB입니다. 여기 그래프 DB는 이 노에스케일 DB 중에서 최근에 나온 노에스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구조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얘기만 가지고 3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신 거겠고 키밸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 기본적인 방법의 키밸류의 조합만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키가 이러면은 뒤에다가 그 뭐였어요? 델리미터를 가지고 컴마 쳐가지고 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A 컬럼 플러스 B 컬럼이다 그러면은 컴마를 쓰든지 아니면 붙여가지고 한 컬럼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키와 밸류의 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가로가 되버려요. 가로가 되니까 너무 설명이 어려우니까 요걸 조금 더 비슷하게 그룹핑을 해주자. 라는 게 아니라 그룹핑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첫 번째 그룹핑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이슨 스타일로. 제이슨 스타일로 묶어내는 거죠. 이렇게. 엑셀을 비슷하게 묶어내는 쪽으로 약간 더 진화하는 것이 바로 다큐멘트 노에스케일이고 요거를 조금 더 진화시켜가지고 컬럼 그룹핑, 컬럼 패밀리라는 컬럼 그룹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연결해 놓은 것들이 컬럼 패밀리인데 요거하고 조금 틀리게, 더 틀리게 나오는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체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 골치 아픈 노에스케일이 도대체 어느 노예가 어떻기 때문에 갑자기 RDB가 못하는 걸 하게 되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인 노에스케일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노에스케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RDB 처리해 보신 건 알겠지만,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컬럼들이 있어요. 그 컬럼들이 계속 늘어나. 근데, 그럼 계속 얼터 테이블 짜증나잖아요. 수를 고쳐야 되고. 그래서 자기 딴에 머리를 씁니다. 이걸 이제 메타 테이블이라 해가지고, 메타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이 원장에다 계속 컬럼을 추가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다 속성 메타를 만들어가지고, 코드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옆으로 놓는 게 아니고 밑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컬럼이 생기면은 여기다가 코 하나 따고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볼트 테이블을 해도 무슨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죠. 문제는 들어가기는 끝내주면 잘 들어가죠.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키밸류 모양으로 한 거예요. RDB를 가지고 키밸류 DB처럼 만든 거죠. 이게. 그래서 확장성은 엄청 좋아졌는데 세상에 공짜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은 좀 짧은데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홍길동이 생각이 납니다. 홍길동이 떠오른 게 뭐죠? 아빠를 하지 못하고 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제 책에 보면은 이 조건 검색에서 N도와 O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1억 건 O와 한 건은 1억 한 건인데 1억 건 N 한 건은 1억 한 건입니다. N도와 O와는 1억 건 차이 납니다. N도는 너무나 고마운 건데 분명히는 조건을 N도로 써야 되는데 신텍스는 O를 써야 됩니다. 저렇게 설계를 보면. 그러니까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집합하고 흑인이라는 집합 굉장히 크죠. 한국인은 얼마나 큽니까? 흑인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한국인이면서 흑인은 굉장히 적죠. 그죠? 그런데 이 굉장히 적은 놈을 찾기 위해서 전 한국 사람과 전 흑인을 다 읽어가지고 그걸 교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99.99%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럼 숙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렇게 설계를 해놓으면은 데이터는 잘 들어가는데 거의 망합니다. 그래서 저런 설계를 할 수 없는 게 RDB의 문제였는데 노예수기 저걸 따라가는 거예요. 저 모양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따라가는지 볼까요? 자, 테이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아까처럼 하나하나의 색깔을 전부 다 밑으로 내리는 거죠. 밑으로 내려서 컬럼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런데 또 밑에서 추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컬럼이 들어오더라도 추가를 하는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각 컬럼과 컬럼 사이를 피지컬 포인트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RDB는 연결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SQL 문장을 찾아야 됐어요. 근데 얘는 물리적으로 연결해 놓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하시냐? 옛날에 1970년대 아빠 오실 때 줄줄이 혹시 아세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아는데 옛날에 TV CM송이네 김도영 씨가 불렀던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그 줄줄이 사탕 딱 땡기면은 사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쭉 당겨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번에는 RDB의 메타 방식인데 이게 포인트를 연결했다 보니까 땡기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붙어 있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지만 하나의 로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나옵니다. 이 차이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고 모든 노예스케일은 모든 컬럼 이름을 변수화로 만들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걸 포인트로 묶어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RDB 그 차이인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키밸류를 어떤 식으로 묶느냐에 따라 베이직하게 묶느냐 하면은 키밸류 노예스케일이고 아까 좀 제이슨 스타일을 묶으면은 다큐멘트 베이스가 되는 거고 컬럼 패밀리 스타일을 묶으면 컬럼 베이스가 되는 거고 뭡니까? 그래프 DB는 어떻게 묶는 거냐 이거죠. 어떻게 묶을 것 같습니까? 묶기 묶었는데 어떻게 묶느냐 하면 말을 이렇게 묶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묶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존의 RDB 모델입니다. 누가 조인하고 있는 관계죠. 모든 놈을 하나의 테이블 다 끌어모읍니다. 싱글 테이블 다 끌어모아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생각해보세요. 전혀 다른 사원 테이블하고 고객 테이블하고 예를 들어서 그 오다 있죠. 오다 테이블, 주문 테이블 이거 한 테이블 묶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푼짠 사람은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 하나로 갑자기 머리 빙 돌죠.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근데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되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어떻게 말이 되는지 이해하시면은 이 그래프 DB의 비밀은 풀립니다. 자, RDB하고 그래프 DB의 이제 근원적인 차이를 가지고 시작해보면 비밀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RDB는 어느 동일성이 틀린 놈은 다른 테이블 묶을 수 없어요. 하나 테이블 끌어가져야 되죠. 사원 테이블 따라 있고, 고객 테이블 따라 있고, 부서 테이블 따라 있는 거죠. 그죠? 딱 띄워놓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릴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릴레이션을 트랙하기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테이블 띄워놨으니까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죠? 옛날 HDB는 물적 포인트로 연결하지만 RDB는 로직한 포인트로 연결을 좀 따라가는 거죠. 그죠? 어쨌든 찾아가야 되는데 쪼개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놈은 하나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1이 됩니다. 이놈도 이 빨간색도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고 노란색도 이 테이블 안에, 파란색도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열심히 쪼인쪼인해서 찾은 이 결과는 이 안에서 저 선 따라 찾아간 거랑 똑같은 집합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그죠?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모든 걸 한쪽에 나눠놨으면은 어쨌든 쪼인해서 찾는 거랑 저 선을 따라가서 찾는 거랑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 어떻게 찾아가는 거 알지 마시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RDB의 가장 핵심이 뭐죠? SQL이죠. RDB SQL하고 똑같은 커리가 있습니다. 조금 이름이 다른 게 있는데, 이제 네오포즈로 비유하면 사이퍼라는 SQL 비슷한 커리 문장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RDB에서 써보시는 분은 다 느끼시겠지만, 속도를 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게 뭐죠? 인덱스를 얼마나 잘 만드는 문제죠. 커리 조건이 다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덱스를 만드느냐. 제가 옛날 그거 가지고 한 세대 풍요했지 않습니까? 인덱스 한 개 순서 딱 바꾸면 100배 빨아지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가 정말 그 수많은 액세스 패턴하고 연결해서 길락이 있는데, 얘도 인덱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라클 써보신 분들은 그 악명 높은 거 있죠. 룰베이스 옵티마이저. 코스트웨이 옵티마이저. 여기도 룰베이스 코스트베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옵티마이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특히 오라클 써보신 분은 힌트 있죠, 힌트. 스킬 잘 못하는, 체득을 잘 못하는 사람이 힌트 막 주는 거죠. 갑자기 주는 거죠. 흥미시키는 거죠. 여기도 힌트가 있습니다. 완전 비슷하죠. 게다가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조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죠? 해시조인이죠, 해시조인. RDB가 요즘 해시조인이죠. 해시조인의 용어가 용어가 똑같이 있습니다. 해시조인이 많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럼 얘도 어차피 그 부분 스트링이 필요합니다.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NoSQL 중에서 가장 RDB하고 똑같이 닮아있는 NoSQL이 바로 그래프DB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이 닮아있더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입장에서는,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래프DB는 관련된 모든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한 거더라. 왜 통합을 해야 되는가? 잠깐 얘기를 보고 있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평생을 간겨온 게 이 통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병원, 전기업체 이런 많은 집합들이 서로 다르다 해가지고 테이블을 다 띄워놓으면은 이것은 마치 진공관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다. 진공관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회로를 잘 연결을 하더라도 수십 킬로의 전선이 필요하듯이 테이블이 진공관처럼 다 떨어져 있으면은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SQL이나 신텍스를 가지고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신 프로그램은 절대로 심플해질 수 없다. 이게 제가 한일만큼 해봤던 얘기고. 그래서 테이블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반도체처럼 설계해야 된다. 반도체는 매우 복잡합니다. 어디가? 속만 복잡해요. 속은 매우 복잡한데 안 보입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바깥에는 시네바만 달려있습니다. 바깥에는 시네바를 릴레이션만 알면은 속을 알 필요 없어요. 복잡한 다 속을 숨겨버린 거죠. 자,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공관 스타를 만들지 말고 이렇게 안에서 통합을 해서 반도체처럼 만들어야 SQL 몇 방으로 프로그램 2,000 라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평생 꾸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 컨셉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통합을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통합을 함부로 하면 이게 희석 현상이 나요. RDB에서 왜 통합을 못하냐면 통합을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수대가 있는데 세수대에 잉크가 있어요. 세수대가 물에 잉크를 부었어요. 이게 뭡니까? 잉크물입니까? 잉크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이게 집합의 희석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가 잉크를 부었을 때는 잉크도 못 쓰고 물도 못 쓰고 아무것도 다 못 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지워도 튀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집합 간의 궁합을 잘 해야 된다. 이래서 그 이론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문제는 분명히 궁합이 맞으면, 예를 들처럼 궁합이 맞으면 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궁합이 안 맞으면 모을 수 없는데, 이 궁합이라는 이론은 뭡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할 때 궁합 보듯이. 그죠?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막상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첸과 러시아가 이게 하나를 통합하기 맞나, 풀량이 맞나, 생각이 없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시대를 봐야 되느냐? 뜬뜬이 모르냐? 아니,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살다 보면은 이 저가의 동침을 해야 될 수가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통합을 해야 좋으냐? 사실 제 책에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들이죠. 결국은 이 실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통합을 하면 좋긴 좋은데 잘못 통합을 하게 되는 순간에 희생이 일어나니까 좋은 통합을 하게 하자. 뭐 이런 것이고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도. 좋은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통합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좋은 통합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통합을 하자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테이블이 다 틀렸는데 이거 통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하나의 카드를 줄을 매달도 생각했을 때 줄을 매달고 들어서 달려있겠죠. 이거를 손으로 딱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더 두껍게 되겠죠. 두껍게 되면서 이 선들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겠죠. 결국엔 우리가 이런 서로 다른 집합을 하나 통합하면은 순환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고 계신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결국에 순환관계라는 것이 아까처럼 떨어져 있으면은 복잡한 관계를 갖지만은 통합을 하는 순간에 심플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기는 세 개가 한 개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옆으로 밑으로 우리 한계라는 게 차이가 아무리 옆으로 밑으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게 순환관계의 장점이고 바로 이 컨셉을 가지고 만든 것이 그래프 DB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세 개를 한 개로 묶는 정도로 통합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놓고 나니까 옆으로 밑으로 아무리 다양한 이 계층이 달라도 똑같은 방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 단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환관계로 통합을 해놔야만 새로운 테이블이나 새로운 관계 생기더라도 하나의 모습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1댐보다 더 센 M댐으로 통합을 해놓고 관계에 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문제는 이 통합은 좋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성이 없는데 통합을 하고 또 여러분 통합할 때 뭐라 했습니까? 속성이 비슷해야 돼요. 속성이. 우리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통합을 할 때 개인은 이름이 있고 법인은 이름이 있고 개인도 주소가 있고 법인도 주소가 있으면 통합을 했는데 속성이 하나도 안 다른 거 있어요. 이걸 통합하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이 그래프 DB는 이해구분을 하고 무조건 통합해야 되는 거죠. 무슨 팀이 다 통합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민을 했던 유사하지 않은데 통합을 하라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죠? 자, 이 통합을 실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실시를 하냐면은 이게 RDB의 기본적인 테이블들이죠. 예를 들어서 employee, customer, order detail, product 뭐 이런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모델에 가면 뭐겠죠? 엔티티가 있고 애트리뷰트가 있고 릴레이션이 있는데 1대1 릴레이션도 있고 1대1 릴레이션도 있고 엔드 릴레이션도 있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데이터 모양이에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동질성이 없고 속성도 다 틀렸는데 무조건 통합해놓으자 이거죠. 어떻게 통합을 하냐면 이런 통합을 하는 거죠. 아까 바로 키밸류 개념에 의해서 통합이 가능한 거야. 속성이 몇 개 됐든 간에 무조건 얘는 키밸류 바뀌어지죠. 그러면 얘가 속성이 10개면은 이게 레코드가 10개가 만들어지고 이 테이블은 5개면은 5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속성 테이블이 어떤 종류의 속성을 갖고 있더라도 개수의 차이는 있지 다 똑같은 거예요. 키와 밸류까지 레코드 수만 틀어진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어떤 테이블도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합이 됩니다. RDB처럼 몇 프로 내렸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지 이 점으로 만들어 놓은 순간에 다 통합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거죠. 싸그리 다 통합을 하긴 하되 네이블을 잘 만들어가지고 표시를 잘 해놓으면 되겠다. 여러분들 생각해요. 집에 있는 수납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장롱에다 통합을 해요. 그런데 그 아무나 섞어 통합을 해놓으면은 양말 하나 차지하면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 라벨을 붙여가지고 다 필요한 위치에다 정확하게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넣는 순간에 장롱만 열면은 뭐든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구애를 잘 정리하고 레이블링을 잘 하게 넣는다면은 이게 한 통에다가 다 통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서플라이어도
키밸리로 통합을 합니다. 레이블이 뭐냐면 서플라이어입니다. 프로덕트도 또 키밸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테이블도 전부 다 레이블을 달고 있는 애들인 거죠. 그리고 얘가 뭐처럼 보입니까? 옛날 테이블처럼 보이죠. 큰 테이블이나 작은 테이블이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테이블이 아닙니다. 이게 테이블이고 얘는 테이블이 아닙니다. 테이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레코드 개념은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달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그 모델링 할 때 슈퍼타입, 서브타입 있죠. 이 서브타입 개념입니다. 서브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컬럼 10개면 14코드, 5개면 5코드다 보니까 새로운 레이블이 생기든가 새로운 속성이 생기더라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다시 볼도 테이블 할 일이 없어요. 무조건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에 새로운 속성이 나는 어떤 디자인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테이블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더 웃기는 것은 내가 여러분 그 땅에 가면 논이라는 땅이 있고 밭이라는 땅이 있죠. 똑같은 땅인데 마찬가지로 얘는 이게 옛날에 테이블만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관계도 다 통합을 합니다. 테이블 똑같이요. 자, 관계 중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관계는 속성이 없는 관계가 있고 속성이 있는 관계가 있겠죠. 자, 얘들은 1대1이나 1대1은 속성이 없죠. 앞으로 속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친구가 됐어요. 두 분이 친구가 됐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신스.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걸 다 보면 나중에 이게 딱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찾아갈 때, 내가 2000년 이후에 사귄 친구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찾아갈 때. 관계든, 여기 있는 관계든, 개체든, 무조건 앞에 마킹만, 앞에 그 제일 꼭대기 네이버만 날리하면서 다 이런 거, 싸그리 다 점으로 다 되는 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점으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미분적분 배웠잖아요. 우리가 삼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은 어떻게 해요? 잘 찾아가면 삼각형과 사각형을 잘 찾으면 면적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대곡선의 면적을 구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분적분 했잖아요. 미분적분. 결국에 뭐냐면 이런 대곡선도 잘게 미분을 하면 그게 다 작은 직사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다 사하면 적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테이블의 구조 다 틀렸는데 이걸 전부 다 미분해버린 거예요. 미분했더니 다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까지 되는 거예요. 미분. 다 싸가지고 다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를. 마음 편하게 가루를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 가루를 어떻게 이어서 쓸 거냐는 문제가 생겼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이거 좀 시간이 없으니 레이블은 넘어갈게요. 지금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거 할때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레이블 넘어가고. 여러분, 점조직, 그러면 딱 오른 사람 있죠? 간첩, 그죠? 옛날에. 요즘 간첩 없죠? 간첩 점조직이죠. 간첩이 왜 점조직을 가져갑니까? 간첩 한 놈을 잡았는데, 이놈이 아는 거라고 자기 위에 있는 놈밖에 모르는 거죠.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 놈 잡으면 자기 위에밖에 모르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점조직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타진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전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 점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런 문제 생겼죠. 일단은, 남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데이터만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뭐 무섭다 이거죠. 내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다만 예전 것만 관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가지 말하는 놈에 바람달래는 없다고. 한 놈이랑 구멍이 나는 순간에 반전이라는 게 전부 가 끊어져 버려요. 모르겠어요? 쭉 끌어가고 싶었는데 쭉 끊어지면 전부가 안 흘러가는 거죠.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일반 타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다 전개해봐야 내가 중간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내가 몇 촌 있는지 다 해봐야 하는 거죠.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내 혼자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다. 이걸 어디가 왜 단선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모든 그 전자제품을
다 이어놓은 게 아니라 다 부품을 다 쏟아놨다 이거죠. 그리고 TV 볼 때 다 부품을 이어보세요. 하냐 하겠죠. TV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고장 났을 때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케빈 베이컨이라고 오파이어 게티 친구가 있죠. 예. 미국에 그 영화 배우는데 친구 한 얘기가 있죠. 이 지구상에 누구도 6단계 안에 친구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TV 방송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나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친구의 친구를 가면은, 한 6단계 가면 100원등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중간에 필터를 안 하고 계속 전개해 나가면은, 이 전체 나옵니다. DB가 아무리 끌더라도 100원 데이터 처리하는데 빨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나가려 아니면 빨리 잘라내야 되겠죠. 안 자르면은 100원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프 DB를 가다가 속도가 안 나오면 50개 다 포기를 합니다. 상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 뒤에 가면 속도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뒤에 가서 두드릴게요. 그죠? 그럼 뒤에 가서 어쨌든 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상 속도의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그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보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을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길을 짝퉁으로 다 끊어봐요. 마디마디 다 끊어도 생각하면은 이 길의 마디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죠? 이걸 땅에 다 부어놔보죠. 이 마디를 좀 땅에 부어놓으면은 천문학적인 막대 생기겠죠. 그죠?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까 보시 전자제품의 부품을 다 뜯어놔 놓으면 내가 TV 보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걱정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길이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하나의 점은 직접 붙을 수 있는 건 크게 대가에 몇 개 안 됩니다. 전체를 연결하기가 많은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모든 길 마디가 있는데 어떤 길과 연결돼서 직접 붙어 있을 확률은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놈을 물리적인 포인트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 느낌은 야,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는 물리적인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메모리를 핸들링하는 프레임을 잘 때 메모리는 어디에 뭐가 비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전부 이 데이터 뒤집박도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안에. 그렇지만은 우리 메모리 액세스는 엄청 빠릅니다. 몇 빠른지 아세요? 메모리 내에 물질 포인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포인트 있는 동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다 쪼가리게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구 직접 붙어있는 놈은 물질 포인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쭉 당기면 쭉 달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질 포인트의 연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게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알맹이 써보시면서 제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하냐도 부산을 많이 가져요. 그래가지고 노멀라이즈를 안 하나요. 안 하려면 노멀라이즈로 조인을 해야 되거든. 속도가 나빠질 거거든. 그래서 자꾸 노멀라이즈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그래프 DB는 연결은 물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을 하긴 하는데 연결을 하기 위한 조인은 안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RDB는 조인을 하게 되면은 속도는 다 어디서 시간을 다 먹느냐면 테이블 연결하는데 시간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테이블 연결 부위는 다 물리적으로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위한 속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인을 하긴 하는데 연결을 위한 조인을 하는 게 아니라 되죠. 언제 생각하냐면 알을 가지고 처리하는 집합이 이만큼 있고 딴 사람도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을 찾고 싶은데 이럴 때 조인을 하는 것이지 테이블과 테이블처럼 집합과 집합 연결을 위한 조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인은 조인인데 그래서 조금 다른 조인이다 이거죠. 연결을 하기 위한 조인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연결이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런 부품을 잘 만들어 레고 블록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은 이 레고 블록 가지고 어떤 걸 만들고 싶더라도 만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작품 만들 수는 똑같이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이런 생각해보세요. RDB하고
아는 사람이 RDB하고 FDB하고 정확한 역할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 많이 헷갈리는데 전혀 다른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놈은 절대로 RDB 영역을 침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 RDB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한 서브 시스템 안에 엔티티 숫자가 1000개, 2000개. 제가 알고 있는 통신회사는 테이블 수가 28만 개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데이터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내가 처리하고 하지 않은 그 주 영역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를 조인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한다 그러면 나의 근태 정보라든가 나의 사후 관련된 정보만 찾지 대한민국 테이블 2000개를 조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 데이터 플러스 약간의 데이터를 조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RDB는 메인 자기가 처리하고 싶은 메인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복잡한 처리를 하는 것이 RDB고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사람이라는 데이터에 아까 사람이라는 정보에 여러 개의 데이터의 네트워크가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나의 건강 정보, 나의 뭐 경력 정보, 나의 재무 정보 이런 식의 내 정보에 여러 가지 브랜치가 있는 거죠. 그 브랜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그랬죠. 원자부터 탁 터뜨리면 이게 원을 그리면서 쫙 힘이 퍼져나가죠. 아니면 소림사에 있는 엄청난 고수가 지팡이를 땅 찍었더니 이 힘이 쫙 하고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탄광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얘처럼 국부적인 어떤 데이터의 주변을 가공하는 식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미줄망이라는 큰 데이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원자폭탄을 터져가지고 쫙 퍼져나가는 것이 분석해 나가는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옛날에 OLTP가 RDB로 돼 있고 EDW를 만들어가지고 마트를 만들잖아요. 마트를 만들면 그 마트의 팩트 테이블을 뭐가 사죠? 원래 툴을 가지고 원래로 드릴다운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풀을 안 짜고 원래 툴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그 주변을 분석해 놨잖아요. 그 용도와 비슷하게 얘는 목적DB라는 거죠. OLTP를 대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네트워크 같은 이거 연관성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영역을 데이터 통창다는 얘기지 OLTP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저는 다른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틀리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저 혹시 급하신 분은 와서 사진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자, SQL을 한 번쯤은 써보신 분이니까 도대체 이런 개념을 가지고 SQL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여러분 SQL을 써보는 순간에 옛날에 우리 코볼 제 나이 쪽에 들어서 처음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SQL 나왔을 때. 왜냐하면 평생 프로시저 랭귀지를 썼어요. 프로시저 랭귀지라는 게 흘러가야죠. 그런데 RDB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멈춰버려요. 흘러가지 않아요. 한자하는 거죠. 원칙이라는 흘러가야 되는데 멈춰버리니까 처리하기 엄청나게 어려워. 다시 프로시저 랭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제가 아세요? 이거? 이 슬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필름에다가 이게 하나만 착각 하면 하나 멈춰있다가 한번 넣을 때 그때만 착각 찍는 거예요. 딱 이 꼴이야, SQL이라는 거. 근데 하나 순간에 스냅샷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파에 스냅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셀렉터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평생 써봐야 A가 1이면 2밖에 안 돼요. 똑같이. 위에 A 플러스 1도 2고 밑에 A 플러스 1도 2입니다. 그죠? 이거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려웠죠. 근데 이놈은 흘러갑니다. 액수는 비슷한데. 마치 이 슬라이드가 아니라 동영상 필름 쭉 써가지고 우리가 영화 보면 필름이지만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얘는 크리에이트에 쓰면은 이 앞에서 만들어놨던 존이라는 정의를 밑에서 계속 써가지고 다음 라인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게 써보신 분은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겁니다. 한다합니다. 처음 써본 사람들은. 근데 이게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옛날 수동차를 운전할 때는 일단은 이 크러치를 연결하려고 크러치 페달을 밟고 이걸 넣어야 돼요. 수동 크러치를 넣어야 됩니다. 넣고 난 다음에 변속을 해야 하면은 가는데, 다시 말해서
RDB는 내가 조인하고 싶으면은 프람 뒤에 테이블 X, Y 해가지고 조인을 쭉 써가지고 직접 조인을 대상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데이터 연결을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놈은 오토입니다, 오토. 뒤에 두고 그냥 악셀만 바르면 쫙 지나고 싶은 데까지 조인이 흘러갑니다. 자동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로봇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부터 10까지가 10단계까지 쫙 흘러갑니다. 와인드를 주게 되면 지금 푹까지 다 흘러갑니다. 오토로 흘러가요. 조인이 리커시브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멈추라 하기 전까지 다시 브레이크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조인이 자동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 모든 테이블을 다 달려놨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 연결을 필요하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을 오토로 가게 하셨다는 얘기. 이게 바로 RDB의 조인 문제하고 근본적인 다른 연결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QL 써보신 분들은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나 메인 커리하고 서브 커리가 있으면은 메인 커리 앞발에 있는 재산의 속성을 자신은 쓸 수 있는데 형제끼리는 동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끼리, 그죠? 근데 얘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가시는데 형제가 서로 먼저 아웃 먼저 함축하듯이 기타 주고받듯이. 그래서 SQL보다 훨씬 더 쓰고 더 파워풀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SQL 모르신 분은 제가 굉장히 그림을 아주 어색해서 그렸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그림으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년 데이터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조인 가다 보면 뎁스가 확 틀리겠죠, 그죠? 깊이가 다 틀리겠죠. 폭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폭도 틀리죠. 이런 식의 쫙 흘러가야 되는 조인이 또 해보세요. 여러분 SQL 문장 조인 하나 생각해보세요. 이 보통 어려운 조인 문장이 아니죠, 그죠?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을 SQL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사이퍼를 쓰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멈출 때만 지정해서 지가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RDB SQL은 조인이다. 조인의 스트레스, 모든 DB인데 이 조인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없이 흘러갈 수 있다. 이게 극단적으로 조인 SQL하고 RDB하고 얘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좀 깊이 좀 들어가는데 RDB에도 순환 정리하는 방식이 있긴 있어요. 프롬 테이블 웨어 커넥트 바이 클라이언트 하고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리커시브로 계속 조인을 해라 체크를 하겠다 이런데 사실 테이블 1이라는 거는 한 개가 아니고 이런 테이블 1이 여러 개 뒤에 백그라운드에 쭉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커시브가 조인을 한 거죠. 만약에 이런 조인이 아니면 아까처럼 X 이렇게 콤마 해가지고 전부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이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스타트 위드 이 문장은 여기다 씁니다. 여기서 마틴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 커넥트 바이라는 거를 요렇게 조인해라 연결하라고 조인을 주면 15단계까지는 오토로 쫙 흘러갑니다. 저까지 연결 방법 자체를 그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관계 정도를 외어 조건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SQL에 있는 이 각각의 역할, 신텍스가 위치만 바뀌었지 비슷한 역할을 하되 아까 그림처럼 RDB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동일 테이블, 같은 테이블이 있어야 되지 이런 구조를 리커시브를 풀 수 없다는 거죠. 풀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제가 틀린 구조를 이런 식으로 풀 수 없고 무한으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얘는 이런 그 리커시브 구조를 이런 구조에다가 조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 하진 않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보고 갈까요? 잘 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셀렉트 뒤에 프람 테이블 가죠. 이게 프람 테이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프람 테이블이고 이게 밑에 프람 테이블이고 왜요? 네임 이퀄을 써야 돼. 준 것처럼 이거는 그 테이블 이름하고 왜 문제를 같은 라인에 쓴다고 하시면 됩니다. 쓰고 셀렉트 리스트죠. 셀렉트 컴마 셀렉트 리스트 있죠. 셀렉트 리스트가 리턴에 옵니다. 리턴에. 그럼 여기는 우리 셀렉트 리스트는 특정 컬럼도 올 수 있고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스칼에서 우리는 컬렉트 올 수 있죠. 그죠?
똑같아요. 스크래프는 그래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조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는 워크 셋이라는 관계로 이런 뚜껑만 연결해라. 뭐 이런 식의 문장인데 이제 조인 문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라는 얘기고 내용 문장이고 여러분들 그 SQL 써주신 분들은 SQL을 쓸 때 인라인이 없으면은 정말 SQL 못 쓰겠다 했겠죠. 하다가 안 되면 가르치고 이제 인라인을 잘 쓰니까 SQL을 이제 그 강범위하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인라인이라는 건 위드입니다. 위드 딱 하나 주면 앞에가 하나 집합이 세팅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풀어치는 이런 개념으로 위드 같은 인라인별로 쓸 수 있고 헤딩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오더 바이 스킬 그래서 SQL이 쓸 것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구경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SQL에서 조인 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커스터머 가지고 조인 오더를 조인하고 오더 디테일을 조인하고 프로덕트 조인을 쭉 조인하는 하라는 거를 이렇게 조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프로덕트 초콜릿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라는 얘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연결을 보니까 훨씬 더 심플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아웃 조인 있죠. 아웃 조인도 옵셔널 배치 이렇게 하죠. 아웃 조인도 할 수 있고 그룹 바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코드 테이블은 내가 하나 읽고 이게 코드에 페런트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있을 때는 얘를 아주 계속 조인 상위를 조인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추출해서 쭉 가라는 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조인을 해서 훨씬 더 복잡한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재밌는 것은 RDB 쓰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모든 데이터는 처리를 롤을 해야 됩니다. 롤을 모든 처리를 해야 펑션이나 분방이 다 먹는데 다 처리한 다음에 옆으로 펼치려면은 피보팅을 해줘야 돼, 전부 다. 그죠? 옆으로 다시 펼치려면 코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 시컷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런 문장 하나 가지고 피보팅이 되고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거꾸로 옆으로 가 있는 거를 밑으로 레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얼라인드라는 코맨드 하나만 주면은 옆으로 컴마 되어 있는 거를 레코드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RDB가 어려워했던 이렇게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레코드를 바꾸는 거하고 레코드에 있는 거를 컬럼으로 바꾸는 걸 자유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편집하고 파스도 안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텍스트 문장으로 예를 들어 그 텍스트 값이 뭐 컴마 쫙 넘어오면은 이걸 DB도 안 넣고 바로 이어서 요 문장을 코맨드를 이용해가지고 컴마를 레코드 바꿔라 라고 온라인에 써가지고 바로 데이터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DB에다 안 넣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데이터 처리하기 편한지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게 되시라는 게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요. RDB의 가장 큰 맹점은 이런 그 비교되는 상수값, 변수는 이 비교하는 값은 변수를 쓸 수 있는데 컬럼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을 변수로 쓸 수 없는 거죠. 쓰려면은 쓸 수는 있죠. 다이나믹 SQL을 쓰면 되죠. 근데 이 다이나믹 SQL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제로 틀었다 하더라도 DB로 넘어갈 때, DB로 들어갈 때는 이게 다 그 바인딩이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SQL 1000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다이나믹에서 그 순간에 SQL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다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변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아주 쉽게 변수 처리가 됩니다. 이 스트링 값 여기서 받아온 가공된 값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로 n.점 이 네임 언더바 카운트라는 컬럼 이름이 됩니다. 이 컬럼 이름 다이나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 즉시 되기 때문에 RDB에서 그렇게 그 다이나믹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 처리가 편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if 얘가
36살 때만 N점 워크, 앞에 엘리어스가 N이 되는 식으로 정리하시면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컬럼 이름의 앞에 엘리어스 값조차도 if 엘리어스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다이나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로직까지 문장을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RDB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다이나믹 SQL이 아주 손쉽게 된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이 RDB는 아까처럼 스냅샷이다 보니까 루프 처리가 안 돼요. 루프 처리가 안 되는데 얘는 마치 포로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앞에 일어나는 거 가지고 포인트 해가지고 내가 뭐 3바퀴만 돌리라. 이런 것 중에서 이 간만도 돌려가지고 이게 앞에 루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루프가. 그래서 이 SQL 좀 생겼는데 포로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써보신 분들은 많이 써보면 알겠는데 그런 것이고 SQL은 어떤 다양한 수학적인 기호나 함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써만 되지만은, 무조건은 안 됩니다, SQL에서. 그것같은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코사인, 사인, 코탄젠트, 이런 수학적 기호나 SQL 전혀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에서 쓰는 모든 함수들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SQL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걸 할 수가 있고, 이 공간 데이터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간 데이터 해가지고 좌표 체계를 2D 좌표 체계, 3D 좌표 체계를 해가지고 위로 경도를 가지고 어느 기도의 경도에 있는 거하고 해가지고 거리가 얼마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고 쇼페이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데이터 처리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이 SQL보다 달라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실행계를 가볼 수 있어요. 실행계. RDB 써보신 분들은 내가 SQL 나왔을 때 어떤 절차에 어떤 순서로 실행이 했느냐에 따라 속도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실행계를 바꾸는 게 튜닝이었죠. 그죠? 다양했지 않습니까? 인덱스 바꿔주고, SQL 바꿔주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딱 건드려주면 마법처럼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얘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라클 실행계획입니다. 얘도 실행계획 있죠. 뭐, 써있죠. 복잡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스트럭처가 있어요. 뭐 처리한다고 지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가겠다라는 스트럭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이트 문장을 썼느냐, 인덱스 어떻게 하느냐에 얘도 실행계획 순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에 따라 속도 차이가 엄청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예들가 있다는 것이죠. 힌트라는 거 아시죠? RDB가 처음에 오라클이 처음에 힌트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욕했죠. 야, 옵티마이저가 개판이니까 힌트 만들었지. 했는데 요즘은 모든 DB가 다 힌트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옵티마이저가 멍청했기 때문에 가르쳐준다는 힌트도 있지만은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요구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힌트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힌트를 SQL에다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RDB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얘도 똑같이 힌트가 있습니다. 어느 인덱스 써주세요. 아니면 풀테이블로 올려주세요. 아니면 뭐 인덱스만 스캔해주세요. 조인을 해시 조인을 바꿔주세요. 이런 식의 RDB 비슷하게 힌트를 또 쓸 수 있습니다. 스윙 포맷트가 이거죠. 마찬가지로 조인을 할 때 해시 조인, 뭐 아웃더 해시 조인 이런 식의 해시 조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조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물리적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기 위한 조인이 아닙니다. 연결할 조인이 아니라 어떤 조인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처리한 집합 X쪽에서 쭉 풀어온 집합하고 Y쪽에서 쭉 풀어온 집합에 교집합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 집합과 이 집합을 해시로 조인을 해가지고 교집합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해시조인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을 하기 위한 조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아무도 정리하고 친구 정리하고 친구하고 내가 정리하는 걸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면 교집합이 나겠죠. 그죠? 나는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친구를 만나러 부산 갈 수도 있지만은 나는 대전까지 가고 내 친구는 부산에서 대전까지 와서 대전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집합 연결을 할 때 쓰는 해시조인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조건이 다르면은 그런 식의 연결관계가 생길 수도 있을 때 그때는 해시조인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힌트를 이용해가지고 추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RDB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RDB가 아니다 보니까 RDB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재밌는 걸 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영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죠, 그죠? 근데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B자를 이쪽으로 앞으로 당겨주시고 얘를 여기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당겨보면은 사실은 섞어서 뿐이지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SQL 짜가지고 여와 똑같은 그림을 찾아가는 SQL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으면 제가 100만 드릴게요.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패턴 매칭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이거는 값을 레인지 찾자는 게 아니고 패턴 같은 걸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막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가지 엣지라는 것은 릴레이션십을 연결 가지라고 하고, 여기 노드를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노드인데, 이 노드가 얼마나 큰지,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석하는 건 아주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쭉 연결을 해 나가는데, 웨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웨이트. 가중치를 줘가지고, 무적 가중치가 일정 영향이 안 넘도록, 아까 제가 이런 말 하셨죠.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10,000원 안쪽에 나오도록 심의해야 되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그냥 조건 하나, 아까 그 사이토 신텍스에서 조건 하나 주면은, 그게 감안된 시스템을 웨이트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가성경찰이 피해가도록 해달라. 뭐 이런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럼 어째, 파이프 문제만 가지고도 그런 재직화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RDB 가지고 못하는 그런 식의 장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디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남하고 교통 연결되는 게 한 개입니다. 3은 하나, 둘, 셋. 세 개라면 가죠. 5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내가 다른 놈하고 얼마나 빈도 있게 소통 수단을 갖고 있느냐라는 이 가중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류센터 같은 걸 지을 때 내가 물류센터 어디다 지으면은 어디야 그 근방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 어디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정 같은 데서 거기에 중간에 변전소라든가 이걸 씌울 때 어느 위치에 아니면 풍력발전소 이거를 어디다 꽂으면 제일 좋으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들은 주변에 있는 노드와 모르겠어요. 노드라는 거와 나와의 거리 관계라든가 각종 연결 관계에 대한 데이터 풀풋되어 있죠. 그 풀풋을 잘 주면은 그걸 감안한 최적의 크로즈 이 센트럴 가장 중심점이 어디냐, 원리적으로. 다시 접근성, 근접성이 가장 좋은 위치 어디냐라는 것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어른이 여기 있으면은, 나중에 누구한테 가더라도 얘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찾아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개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놈과 이짝 놈 사이에 있는 얘는 매개성이 아주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끊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요, 나중에 보면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틀렉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강화시키는 거 아니면 저런 집중 공략해야 된다. 이런 등등을 할 수 있겠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왜 대동강 철교 끊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끊었겠습니까? 제가 딱 그러면은 북한군이 못 내려오는 하나의 매개성이 강한 그걸 해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매개성을 찾아내는 거를 단순한 커리어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런 거에서 가장 매개성이 좋은 게 어디냐? 어디를 딱 끓이면은 폭탄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다 폭탄 떨어뜨리면 가장 완벽하게 절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커리를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겠죠. 이건 UI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SQL 쓰실 때 오라클 같은 SQL 플러스 같은 툴이 있고, 요즘 보면 각종 토드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SQL 쓰시고 이렇게 UI 쓰기 좋도록 하는 그런 툴이 있죠. 얘도 똑같이 그런 툴이 있는데
굉장히 그 시각적인 노트이 있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어떤 문장을 날려요. 쉽게 어떤 문장을 하나 날리면, 사이퍼 문장을 날리면은, 여기 보면은 그래프로 보여줄래?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래? 텍스트로 보여줄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하면은 2차원 텍스트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 그래프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시각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여기는 노드는 지금 두 종류죠. 노드 총 몇 개인데, 아까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이 있어요. 하나기라는 레이블, 고객이라는 레이블인데, 레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면은, 요 레이블은 총 몇 개고, 요 빨간색 레이블은 총 몇 개다. 해가지고, 파란색 노드가 몇 개고, 파란색 레이블의 노드는 몇 개고, 빨간색 레이블의 노드는 몇 개다. 이렇게 나오고, 관계죠, 관계. 관계가 여러 가지죠. 있죠. 수많은 관계 있겠죠. 관계 쭉 흘러가는 관계도 있고, 내가 그걸 좋아한다, 라이크하는 관계도 있고, 뭐 알고 있다는 모르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있는데, 그 관계들마다, 관계 종류마다 관계가 몇 개인지라는 게 다 나올 수 있고요. 관계마다 색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요 관계를 눌린 상태에서 요 색깔을 지정하면 그 관계 색깔이 내가 원하는 관계 색깔로 바뀌고, 여기 와서 폭을 이렇게 주면은, 얘가 폭을 이렇게 두껍게 놔줘요, 이렇게. 두께가 폭을 두껍게 놔줘가 우리가 길을 만들 때도 대로가 있고, 간선도로 있고, 소름끼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대로 보여주고, 두껍게 대로 보여주고, 간선도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거나 줄기 보여주고, 붉은가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줄 수가 있고, 하게 되면은, 게다가, 얘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위치를요,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당겨가지고 시각점, 그리고 쭉 당겨서 정역점, 얘를 위로, 밑으로 막 배치를 시켜가지고, 특정한 위치는 지가 그 순간 없는 위치는 다시 위치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최적 위치로 주변에 바꿔줘가지고, 이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놓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땡겨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밸류로가 너무 어렵고, 가시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붙을 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쭉쭉 당겨서 할 수 있고,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고, 또 뭐까지 할 수 있느냐면요, 특정 노드 있죠. 특정 노드 하나를 딱 선택해서 얘를 갖다가 견물생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야, 요 노드를 하고 보니까 얘는 빼고, 여러분들 왜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이거 검색을 치면 밑에 줄에 서버 검색 네이버 쭉 나오죠, 그죠? 그걸 보고 특징을 특징을 알릴 수 있겠죠. 그런 순간에 얘를 뺀 상태에서 다시 대상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연락을 하나 해가지고 가면 열 수가 있어요. 위치를 자동으로 옮겨달라. 얘는 저기서 빼달라. 그러니까 이걸 딱 빼는 순간에 얘는 빠진 상태에서 다시 채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문장을 안 만들고 처음에 만들어낸 이 문장 하에서 여기 놓는 걸 얘 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시 저절로 얘를 뺀 상태에서 이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아니 얘만 더 브랜치를 더 해달라, 더 디테일하게 하니까 열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파일 디렉터리 열을 때 똑같습니다. 파일 디렉터 위에 열었다 딱 클릭하면 밑에 열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가시적으로 어떤 걸 쭉 해가면 제가 이름을 견물생기로 쓰였습니다. 일단은 러프를 하나 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걔를 빼고 시뮬레이션 하든지 넣고 시뮬레이션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쭉 추적해. 마치 우리가 웹 서핑하는 개념으로 추적되는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자바 같은 쪽에서, 자바에서 인벤트식 같은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애들이 제공해주는 이런 UI를 쓸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원하는 UI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어느 정도 됐고요. 이제 마지막 단위로 활용을 어떤 뜻을 하고 있고,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많은 대기업들이, 야,
기기를 쓰면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분석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비고 있어요. 지금 덤비고 있는데 아직 성공했다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옛날 RD를 했던 것 같아요. RD를 옛날 주창이 할 때 막 개나 소나 정말 막 RD 시작했다가 딱 오픈하라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쳤듯이 딱 지금 그 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해서 끝내주기 성공했다는 게 아직 안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되면 여러분이 나와 있고 저도 직접 뒤에 나옵니다.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옛날 30년 전 하듯이 필드에 나가서 직접 설계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성공 레퍼런스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강좌를 아주 동계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할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 셋을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 셋을 처리해가지고 그 나머지 처리를 C라든가 다른 랭귀지로 처리를 해서 관리자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IT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 사이에서 종합적인 상관성이라든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재직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돼서 요즘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부정행위를 다시 그 사람이 흘러가고 있는 많은 패턴을 추적해 봤을 때는 이게 부정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전에 봤듯이 개인화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내비게이션 예를 들었듯이 반대로 가는 최적화를 한다든가 사실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비어있는 일정이 있을 거고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내가 허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감안했을 때 어느 음식점하고 어디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나의 비행장을 쓸 수 있는지 달라. 개인 비서를 모시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의 최적화를 데이터만 준비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제가 소승불교 대승불교였는데 소승불교 그거는 사실은 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거 하면 나온다면 그거 가지고는 정말 도목분명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결국에는 이 개인화의 싸움인데 이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결정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밭을 만들려면 수많은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 레이어를 빠짐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글 같은 사람한테가 공짜로 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뒤에 고객 행동을 정보를 훔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데이터의 판을 어떻게 만드는 싸움만 된다면은 저거를 가지고 개인 서비스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아까 고객 행동을 파악하는 것들이 비슷한 얘기 사실은 행동 파악을 해서 고객의 패턴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각종 요즘 추천 실시간 추천을 많이 하죠. 추천을 한다든가 거래 시스템 변화 같은 생기는 거라든가 통신 영향 뒤에 나옵니다. 통신 영향 같은 거 분석 그 다음에 이상 탐지 액세스 패턴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은 요즘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 추천 개인화 서비스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아마존에 가면은 상품 추천해 주는 거라든가 유통 관련 이런 것들도 거의 올라가 있을 거고 구글에서 음성인식 비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망 이것도 사실은 이런 망이기 때문에 원리적 망은 비슷한 개념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조세 기업들의 어떤 흘러가는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봐가지고 이런 조세 회피 기업의 징후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그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판단하기 위한 인공지능 같은 것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지금 예측이 완전히 실제로 성공한 건 별로 없습니다. 댓글하고 보시면 보시고 저희들이 지금 12월 중부터 빠르면 12월 중 늦으면 내년 1월부터 하려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통신회사에 가면은 유선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선망이 아까 있는 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가면은 우리 도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탈 때, 먼 길을 갈 때는 고속도로를, 고속망을 타야 되고,
고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서는 새길을 갔다가 다시 큰 길 갔다가 타기에서 램프를 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그냥 비슷한 식의 라우팅들이 있고, 그런 라우팅이 또 안에 그냥 상품이 뭐냐, 상품이 전화냐, 데이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늘 보이지 않는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주 복잡한 이런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라우팅을 어떻게 노드와 관계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냐라는 건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통신의 노드 있죠. 포트와 같이 노드가 물리적인 게 한 600만 개 정도 되고요. 논리적 포트가 5천만 개 정도 돼요. 5천만 개 노드에 아까 있죠. 성분 있죠. 관계가 닫히면 이렇게 놓는 성분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하자는 얘기예요. 어디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1차 피해 받는 게 어디고 2차 피해 받는 게 어디냐는 걸 찾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 회사가 수많은 보관했지만 이런 못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전화기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것 때문에 어디 고객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못 찾았어요. 이걸 하는 순간 수건 사업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단 3명이서 석달 작업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이제 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각종 이 복잡한 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거에 특정 부분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는 그 소용하는 그런 토스 같은 이런 시설 기반 작업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라든가, 특정 빌딩 시설 부분이라든가, 또 문제생에서 복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복구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공단부는 제가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해상을 막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유선 같은 데 가입을 하게 되면 이미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느 시내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 남부에서 대구 동대구 있는 것까지를 가는 버스가 있으면, 고속버스가 있으면은 그거는 어느 라우팅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가 이미 세팅이 되는 거죠. 개발을 하면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해선을 가입을 하면, 특별 해선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맷돌을 타고 가라고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는데 이게 수백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리소스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우리 추석이 됐을 때 고속도로가 정보를 전혀 모르게 되면은 어느 고속도로는 바트랙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막히겠죠. 그죠? 딴 데로 오늘하는데 이거를 그 해선 하나를 등록하는 사람이 그 100만 명의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드 밸런싱이 안 됩니다. 이런 로드 밸런싱을 이제 이걸 통해서 딱 하라고 그래요. 돼 있는데 내가 이 친구가 지금부터 새로운 노선을 개발해요. 시내버스 노선 하나 개발하는데 여기서부터 대구 어디까지 가는 노선을 개발하는데 이 노선은 예를 들어 금액을 2만 안쪽으로 하면서 간 시간을 3시간 안쪽으로 가면서 이런 조건을 줘가지고 옛날에 또 사람이 있는 데 노선을 개발해야 되는데 딱 체리발 찾으면은 어디는 못 가서 타는 버스가 치고 좋은 딱 나오는 거죠. 그대로 노선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 통계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규가입이나 라우팅을 사람 대신에 얘가 설계를 한다든가, 이미 나와 있는 거에 해선 부하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이런 정말 수많은 것들이 왜 보이지 않는 전기선 안에 강캡을 하면 얼마나 많은 걸 실어다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완벽하게 밸런싱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사람이 로직을 짜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밸런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만 요구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야, 이거는 껌딱지지. 이거 누가 못하냐. 아주 이런 것까지 다 해야지. 그랬더니 지금은 시간을 안 하나 이것도 못하는 주제에 이걸 사야 된다니까 데이터만 준비되면 허리 문제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참으로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이런 걸 샘플을 몇 개 보여주면은 투자하고 싶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좀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걸 한번 되면은 아주 재밌는,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아까 말했듯이 모두가 5천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장난 아닌데 5천만 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예수길이 왜 생겼습니까? RDB로 할 수 없는 데이터 사이즈를 잘하라고 만든 게 노예수길이에요. 이게 노예수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RDB로 부담했지만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노예수길이고, 노예수길 중에서도 이런 식의 네트워크 관련된 거는 누가 보내도 그래프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통신 쪽에 있는 이
5천만 모두의 어떤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 수자공명사 가지고 앞으로 당신들이 요즘 보면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씁니다. 물관리도 스마트 물관리가 있는데 하수도, 상수도 이런 쪽 관리하는 거하고 하천 관리하는 것들, 수문을 어떻게 키울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쪽에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의 관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아주 인류 디자인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아주 이쁘게 그린 그림 사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려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데이터, 이 그래프 DB를 쓰려면은 거미줄 망 같은 데이터의 인프라를 어떻게 만드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런 인프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청소를 하고 다듬어내야만 만들어집니다. 거미줄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아무리 그 회사도 자기 회사 데이터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익스펜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뭘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한 방법이 딱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자기보다 익스펜드 있는 그룹 차원에서 모으세요. 그룹 차원에서. 두 번째는 국가 데이터. 이제 그 산법 통과하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국가 데이터까지 넣는 것이 현실 가능한 최대 데이터의 부분. 그거를 모아야 되는데 많이 쉽게 그걸 모은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에서 테이블을 또 지금 5만 개, 10만 개, 20만 개 해가지고 이한테는 없는 주제에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다가 또 같은 그룹 안에 있더라도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못 시킵니다. 법적으로.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개념 하나 배워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 개념적으로 A사에 있는 물리 DB가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구조를 전부 다 프로파일링을 시킵니다. 어떤 테이블 5만 개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기 있는 이 셀로판기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프리즘처럼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늘로 쏩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기억나시죠? 저기, 배트맨 보시면. 배트맨은 저 하늘로 쫙 하고 배트맨 쫙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고, 물리적인 영상입니다.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자, 여기는 5만 개 테이블들을 추상화 논리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늘 띄우면 배트맨과 같은 하늘에 배트맨 마크가 띄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A사를 하는 거야. B사를 또 합니다. 그럼 B사의 데이터를 똑같이 프로파일링을 해서 B사에 맞도록 추상화를 시켜서 배트맨을 쏘되 같은 배트맨 자리에서 쏘게 되면 최소 물리집합이 나옵니다. 그 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엔바이러멘트라고 그러죠. 공상과학의 현이 아니고 진짜 만듭니다. 자, C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쌓아올리면 저렇게 합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집합입니까? 하늘 떠 있는 집합이 추상화되어 있지만은 이게 논리적 통합 집합입니다. 그룹사, 논리적 집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중에 교집합이 강한 거 있죠. 공통으로 강한 거 있죠. 예를 들어 고객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거래 관련된 데이터 이런 거 있죠. 자, 이것들의 그걸 모아가지고 이 논리적인 게 이거를 진짜 물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면서 합성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고객 비전 데이터는 CRM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CRM은 우리 회사 데이터만 가지고 CRM이 아니고 그룹사 차원에서 확보된 고객에 대한 CRM을 만드는 거죠. 또 어떤 데이터를 끌어모아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DMP 요즘 하면 쓰고 있는 DMP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데이터는 데이터 하트 같은 식으로 모아서 만들 수 있고 물리적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얘는 하늘에 떠 있는 논리적인 모양이고 저 위에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이 거짓말이 많은 데이터 중요한 핵심 데이터만 풀어가지고 만든 물리적 데이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뭘 하냐면은 자, 사람들은 데이터를 연결보는 게 아니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했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세 개의 위치에서 모여지는 교집합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죠. 이게 서울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연세대 도서관이고, 이게 고려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각 도서관에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의 각종 메타 정보를
추상화 논리를 시켜가지고 위에 띄우면은 이게 뭐예요? 세계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의 합집합, 거집합이 되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쓰는 사람은 여기 데이터를 갖다 읽으면은 실제 물리적 액세스는 됩니까? 일로 가거나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리니지, 데이터 리니지에서 연결이 됩니다. 게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데이터 가상화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요. 자, 이 집합, 이 집합, 이 집합이 모여가지고 이 논리적 집합으로 만들어서 가상을 시켜놓게 되면요. 내가 여기 있는 이 로지컬 집합을 액세스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분산 DB에서 A 노드에 있는 테이블을 하고 B 노드 테이블을 가지고 유니온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뷰를 만들어 놓고 내가 뷰를 읽어버리면은 나는 뷰를 읽었지만 실제 액세스는 전일 테이블을 읽어가는 이런 개념의 가상한 개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의 논리적인 모델과 그래서 핵심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가상하게 액세스를 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얘를 읽거나 메타 정보를 이 정보를 가져오진 않지만은 이 정보가 내가 찾은 정보가 연세대한테 도서관에 있구나 똑같은 정보가 서울대도관에 있구나 라는 것들의 메타 정보를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DMP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프 DB를 만든 거예요. 저 그래프 DB를 만든 정보는 그룹 차원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된 것이고 여기다가 국가 차원에 있는 데이터들의 일부를 갖다 더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건강보험 쪽에 기록한 포기하는 건강하는 데이터들의 국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다가 거집합을 만들게 되면은 이 DMP 데이터가 굉장히 튼실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데이터의 거의 줄 망이 훨씬 더 좋은 망이 생겨지는 순간에 그만큼 신뢰성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꿈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사무실을 떠나가지고 직접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다 합집합에 이루어진 DMP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것이냐 라는 키팩터를 제가 연구해 봤는데 제가 처음에 RDB를 시작할 때 정말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클 프로도 안 생긴 사람이 지금 시작했거든요. 이쪽 출결의 공장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툴을 쓰고 누가를 쓰든 간에 RDB를 쓰면 SQL을 통과하지 않고 DB를 건들 수 없다. 그러면 이 SQL이라는 거는 맘대로 해야 되죠. 누구나 맘대로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것만 지키면 내가 DB의 최고자 1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QL을 엄청 깊이 들어가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생각입니다. 자, SQL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아. 집어넣어서 이들 얘기하는 얘기예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뭐죠? 보통 네이티브 스피커 아닌 사람은 머릿속에서 한번 번역을 해요. 이건 이미 네이티브 아니죠. 네이티브 들어본 순간 발라야 됩니다. 자, 엔터티 업체는 말하는, SQL을 만들 때 우리 직원에서 뭐냐면 SQL 구사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복잡한 것도 한 방울 쓸 수 있는 사람이 SQL 네이티브 스피커다. 이렇게 번역을 시켰는데 다 똑같이 바로 사이퍼의 네이티브 스피커만 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사이퍼 이걸 우리 직원들 매주 금요일날 전 직원들과 스타디 그런 걸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자, 이건 판매는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지가 목표 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DB하고 틀리게 분명하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단계만 가면은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 속도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은 못 쓰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의 싱글 레이어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여러 레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비게이션 할 때. 제일 밑에 뭡니까? 도로를 다 끊어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좌회전 되는지 우회전 모든 데이터에 대한 피식한 데이터 도로란 망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스피드 데이터의 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날씨 같은 거 망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이와 서로 올라락내리락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 저 하나하나의 레이어가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냐 싸움입니다. 사이퍼 싸움이 아닙니다. 사이퍼는 기본적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 싸움이라는 얘기죠. 저 데이터는 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2차, 3차 찢어 뽑고 가공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게 진정한 앞으로 데이터 세계라고 해요. 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한 게 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계는 제가 30년도 데이터를 해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레이어 데이터를 잘 만들 거냐라는 차원으로 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협업을 해야 됩니다. 한전하고 저 다른 KT하고 이런 데 같이 협업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다른 레이어가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게지면 상당히 의미는 정보가 돼서 아까처럼 제가 이 작업에는 직접 단태종이 갑을 쓰고 진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각오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이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맞도록 설계를 하고 에지지를 분석해서 매핑을 할 거냐,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기술의 집합체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수행 속도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RDB로서 보시는 분들은 SQL을 칠 때 처음 드라이빙이라고 해요. 드라이빙하는 조건이 아주 좁으면은 몇 단위 안 가다 보니까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좁은 쪽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피트를 해가지고 하나 해요. 시작 바로 그런데, 다시 말해서, 스타트 정도 아주 레인지가 좁고, 끝나는 정도 레인지가 좁으면 RDB는 무조건 속도가 납니다. 그런데 얘는 속도가 안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길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깁니까? 천문학적이죠. 그죠? 가서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속도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100개를 끄집어내는데, 101개를 끄집어내고 100개를 끄집어내느냐, 100만 개를 끄집어내고 나머지를 버리고 100개를 끄집어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죠?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냐면은, 필터를 해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리커시브하게 지금 계속 연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RDB에 있는 이 리커시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루포드라 버립니다. 루포드라 가지고 SQL 하는 거 있죠. 아까 같은 커넥터 바이 문장이라든가 MySQL이나 DB2 같은 경우는 위드 문장을 써서 하는 거 전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건을 해버리면 무한 루포드라 버립니다. SQL은 구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려면은 아까 같은 게 다시 말하는 것을 다 하면 넣어야 돼요. 못 갑니다. 근데 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아까처럼 간단한 방법, 여기 출발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무슨 가는데, 그냥 가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위해서 적용합니다. 자체 필터를 합니다. 알고리즘 필터를 한다는 거죠. 가서는, 여러분, 이 최적화, 저거 있죠? 알고리즘, 알고 계시죠? 이거 하는 비교해가지고 제일 좁혀서 찾아가는 알고리즘인데,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이 모든 경우를 다 안 가보고, 하면서 이 경우수를 줄여가지고 이 주변만 딱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관점 하나 하고, 그죠? 두 번째는, 어디에서 필터를 할 거냐, 결국에는 버리겠죠. 버려가지고 마지막 치하는데, 일을 시커나가 뒤에 버릴수록, 다시 말해요. 버리려면 미리 버려야지. 시커닝 당하는데 버리게 되면 이건 전부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RDB를 할 때, 우리 SQL 할 때 오더 되는 거 많이 쓰죠. 조인 막 순도 막 바꾸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조인을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가서 넣냐에 따라서, 누가 얼마만큼 필터 해줬냐에 따라서 뒤로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속도의 차이듯이, 필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알고 있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천문학적인 것만큼 조인을 한 다음에, 여기를 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이퍼 문장을 만들게 되면은 필터를 미리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를, 여러분, SQL을 반만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실행기까지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틀리겠죠. 그죠? 물론, 데이터 몇 개도 보겠지만, 데이터가, 아까 노드가 5천만 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겁니다. 러프 필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러프 필터. 러프 필터라는 개념이 여기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왜 병원에 진찰을 할 때 디테일 필터는 뭐냐면 정밀검사예요. 근데 정밀검사 다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반나절 동안 종합검진을 하는 거예요. 종합검진을. 한 다음에
이상 있어 보이는 부위는 전혀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접근할 때 어떻게 러프 필터를 가지고 90% 이상 날리느냐라는 걸 해주지 않으면은 아프지도 않는 그런 부위를 갖다 정면에서 해보서 돈만 들고 시간 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러프 필터가 이미 존재하면 좋지만 안 존재하면 이거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해놔야 돼요. 설계에서 반영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바로 디테일 필터를 하는 순간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하느냐 등등의 힘이 없이는 이거 쓴다고 해서 무슨 답이 나오는 게 없죠. 한 개의 알들이 좋다고 막 썼다가 답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의 문제입니다.